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인 애들이 한번 100만 원도 없다고. 자기 수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그레이드만 계속 올라가는 거지, 소비가. 금융 문맹률은 몇 프로인 줄 알아? 거의 한 70%가 돼. 정치인 이놈들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 결과값이 어르신들 60대 70대들이 아직도 택배하고 박스 폐지 줍고, 근데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그것은 바로 최근에 제가 또래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술 마시고 얘기하다가 돈 얘기 나오잖아요. 충격을 먹은 게 왜 충격 뭐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인 애들이 현금 100만 원도 없다고. 어찌까 미쳐불겠네. 나도 멘토링을 많이 해주고 많이 만나잖아. 많이 그러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구독 안 누르니까 그래. 구독 누르잖아. 진짜 부자 될 거야. 내 기운을 팍팍 줄 거니까. 돌아와서 응. 진짜 이유. 실제로 우리나라 문맹률이 몇 프로일 줄 알아? 1, 2%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짓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다 읽고 쓸 줄 안다는 거야. 그러면 또 질문. 금융 문맹률은 몇 프로인 줄 알아? 이를테면 돈 관련 지식, 투자는 왜 해야 되는지, 금리는 뭐고, 그런 금융 문맹률이 얼마나 된 줄 알아? 놀라지 마라. 거의 한 70%가 돼. 우리나라가 교육열 거의 진짜 상위권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내가 노동자의 삶에서 자산 소득을 얻고 부자의 삶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쳐다만 보고 있어. 그러면서 이생망, 헬조선, 삼포세대 막 나오잖아.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하잖아. 끊어진 거 아니었거든. 내 눈에만 안 보였던 거거든. 이게 금융 문맹에서 비롯된 거야. 이거 심각해. 내가 깨달은 게 있거든.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도 많이 깨닫게 됐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내가 엄청 재밌고 쉽게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금융 문맹이 왜 이렇게 심각하고 돈 100만 원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그 이유를 내가 오늘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일단 첫 번째는 플렉스 문화 알지? 나 플렉스 했어 막 이러잖아. 과시적 소비, 이런 형태적인 게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 나는 한 10년 전부터 왔다고 생각해. 그 시기가 언제인 줄 알아? SNS야. 마크 저크 이놈 가 갑자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도 인수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생겼지.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야, 남을 신경을 많이 쓰고 눈치를 많이 보고 비교를 해.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항상 그렇게 듣고 자랐냐? 저 옆에 영훈이는 안 근다더라. 왜 너만 그러냐? 누구 닮아갖고 이런 거 있잖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는 내 바운더리, 동네에만 그냥 비교를 했다면,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울감이 엄청 커진 거지. 나는 불행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쟤랑 쟤는 쪼놈들은 너무 행복하고 잘 산 것 같아. 다 플렉스 하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막 골프 치고 쇼핑하고 여행 다니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비용 막 저질러 본 거야. 막. 점점 자기 수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그레이드만 계속 올라가는 거지. 뭐가? 소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신경 쓰는 게 이제 학벌, 직장, 차, 그런 타이틀이 엄청 강한 거지. 이런 게 다 뭔 줄 알아? 노동 집약적 관점 때문인 것 같아.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예요? 노동 집약적이면 노동자로 칭하는 거지. 노동자들을 얘기를 하면 늘 학벌이나 직장이나 이런 차라든지 물질적인 게, 이런 과시적인 것들을 엄청 중요히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잘 나가는 걸 증명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겠네. 그지. 자산가들은 학벌, 직장, 차 이런 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야. 물론 다 자기가 애정하는 게 있으니까 꽂히는 게 있겠지. 하지만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 그들은 이런 돈들이면 어떻게 하면 더 스노볼할까,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노동자하고 자산가하고 관점이 완전 다르다고. 두 번째는 일단 불필요하게 새는 돈이 너무 많아. 새는 돈이란 게 정확히 무슨 돈이에요? 이를테면 넷플릭스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너 커피 꼭 먹어야 되냐? 커피를 그러면 회사에서 뭐 주는 걸로 먹는다든지. 난 아꼈으면 좋겠어. 배달 음식도 좀 줄여서 먹고, 꼭 여자들은 네일아트 해야 되고, 머리도 꼭 이렇게 시즌마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 그 이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나하나 돈을 먹고 보너스 받고 공짜 돈도 생기고 하거든. 그런 돈들도 모아서 돈을 불렸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도 해야 되니까 3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1년이든 2년, 3년이든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또 하나 만들어지거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계기라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원인이나 기회. 그 원인이나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 나는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리고 나서 돈을 좀 모으고 했더니 또 돈이 다 날라갔다? 언제인 줄 알아?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생기잖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사교육에 집착을 해. 우리나라 OECD의 사교육비 3, 4위 갈걸? 엄청나게 돈 많이 써. 근데 문제는 돈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똥구멍 찢어지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나는 지금 아기가 있는 입장으로서 일단 우리나라 교육이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해. 왜죠?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결과 아웃풋이 정말 다르게 나오잖아. 전제가 뭐냐면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나와야 된다, 전문직을 뭐 해야 된다. 이 모든 게 결국 뭔지 알아? 내 자식들을 훌륭한 노동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 전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뒤지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경쟁을 시키는 상대평가들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암기시, 교과서 위주, 국영수 위주로 오로지 그것만 공부시켜. 사회 나가면 너 나와서 미분 적분 풀어본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오로지 입시 위주의 체제 경쟁이기 때문에 뒤지게 개고생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열풍이 되고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 돈 얼마 든 줄 알아? 평균? 1억 이상 들지 않을까요? 그 정도만 들면 되는데 한 3, 4억 들어가. 왜? 쟤도 시키고 얘도 시키는데 나도 어디서 택배라도 해가면서 우리 아이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해야지. 이 쓸데없는 경쟁 때문에 이 비용들이 계속 전가가 된다고. 더 큰 문제는 한 남자의 사이클을 잠깐 보면 대학교 나와서 직장생활 들어가서 돈 벌어. 그러다가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그러다가 이제 한 40대 정도 50대 되면 이제 자산이 형성할 시기거든. 근데 자산을 형성할 시기인데 뭔 시기요? 아이한테 사교육을 투자해야 되는 또 시기도 같이 병행이 된다고. 그래서 그 결과값이 어르신들 60대 70대들이 아직도 택배하고 박스 폐지 줍고 경비하고 택시 운전하시고, 왜? 자식들을 부양하고 챙겼어야 되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한 개도 안 돼 있었던 거지. 그래서 돈을 계속 벌어야 돼. 더 큰 문제는 이 자식놈 들이 그러면 돈을 더 주냐? 돈도 또 제대로 안 줘. 그래서 계속 부모님들은 아직도 손을 놓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 어때? 이 세 가지 문제 들어보니까 다 공감되지 않아? 네, 100만 원도 없고 앞으로도 100만 원도 없을 이유가 씁쓸하다 씁쓸해. 근데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고질적인 경제 교육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고 혁신이 안 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야. 한국의 경제 교육이 좀 부실하다. 부실이 뭐요? 부도나게 생겼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디 있냐? 정말로 교육으로부터 오거든. 근데 우리나라 경제 교육은 선생님조차도, 난 선생님들 많이 만나거든. 이제 주식 얘기 좀 하고 한대. 저축이라든지 투자 얘기 좀 한대, 애들한테. 근데 아직도 나라에서, 학교에서 나서지 않고 있대. 우리나라가 아까 내가 문맹률 1% 미만이랬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능지수가 몇인지 알아? 우리나라가 2, 3이 돼. 근데 금융 문맹률 아까 내가 몇 프로를 했지? 70%를 했지. 뭔가 온라인이 안 맞지 않아? 똑똑한데 금융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른대, 사람들이. 그럼 이 괴리 갭 차이가 어디서 온 거겠어? 교육이겠네요. 그렇지. 정치인 이놈들이 문제라고 생각해. 월급을 엄청 받아가면서 왜 우리나라 교육을, 특히 금융교육, 경제교육, 왜 그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냐 이거야. 왜 계속 국영수 입시 위주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냐고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고 들어. 우리나라 공교육은 썩었대.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새끼들은 유학을 보내고 자기들은 더 좋은 곳에서 교육시키고 공부시켜. 이게 말이 돼?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다 보낸다. 실제로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알아. 맞대. 자기들도 안 돼.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 뿐이래. 그래서 내 아이가 특출나고 창의적이면 막는데. 왜? 보편의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튀면 안 돼. 질문도 안 해. 하면 안 돼.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더 중요한 건 정말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러면 행정하는 사람들이 자식들도 보내는 학교, 그 나라가 더 부강하고 잘 사는 비전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정작 자기 자식들은 딴 데로 보내버려. 썩었다고.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씨. 너무 답답하니까 얘기해버렸네. 어떻게 정치인이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면 지금 학교들은 노동자들의 특수학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라 이거야? 부익부 빈익빈 더 강해지라 이거야? 나 그 데이터 없는데 한번 봐보고 싶다. 도대체 정치인들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들은 공교육에서 다니고 있는 학교 비율 도대체 몇 프로나 돼 있는지 알고 싶다. 이게 맞냐고. 그러니까 아니잖아. 나는 그 계층 사다리를 지금 윗사람들이 걷어차은 거를 어떻게 해서든 나는 지금 이어주려고 말을 하는 거야. 더 큰 문제고 사회적 문제가, 최근에 너 EBS에서 영상 본 적 있어? 중국인들은 창업 열풍인데 우리 학생들은 다 의사를 준비하고 있대. 10년 20년 되면 거의 절반 이하로 다 사라질 직업군을 우리는 선호하고 있어. 그 몇천만 원 번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게, 우리나라가 수능이 한 60만 명 70만 명 보거든. 근데 그만큼 중국은 창업을 해.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지 않겠어?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몰라. 애기도 안 낳잖아. 인구도 없어. 비전도 없어. 정신 빨리 차려야 돼. 내가 애정 있고 살아가니까 정치인들 문제들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하러 얘기하겠어. 현 정부가 코스피 5천 가는 거 너무 좋아. 장밋빛 비전 너무 좋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근본적인 교육부터 혁신하라고. 제발 이 자본주의에 걸맞는 경제 교육에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로 가는 계층 사다리 한 개 단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 올해 초가 들어가지고 대표님은 금융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대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라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돼. 형 얘기를 하면 나는 15년 동안 기초수급자에서 동사무소에서 쌀 받아 살았고 혈우병 가난 장애가 있잖아. 중졸 수폐계. 그래서 아까 내가 그 말이야. 나라한테 기대지 말고 부모한테 기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산다. 내가 늘 하라는 대로 나라 하라는 대로 부모 하라는 대로 순리대로 살았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 나도 그때 내 인생을 이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구나.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 스스로 올바른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신체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내가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됐고 임차인에서 6년 만에 열채 건물주가 됐고 이런 게 남들이 살으란 대로 순리대로 가만히 그냥 순응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역행했고 내가 사고해서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잖아. 너 그런 말 있잖아.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벼락거지 됐다고. 그렇게 하란 대로 순응하며 사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나라에서 하란 대로 그대로 했더니 배신당한 게 되게 많잖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 아픔이어서. 형은 진짜 성실히 살면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 아니었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골병만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안 거야. 오늘 100만 원도 없는 삶이라고 막 조명을 했는데 나도 거기서 탈피를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 희망이 있다고 봐. 일단 이 빨리 금융 문맹에서 까막눈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 빨리 경제 공부해서 이 금융 문맹을 빨리 탈출하자고 우리가. 그리고 이 영상 안 보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1년, 2년이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야. 여러분들 구독도 좋지만 여러분들 이걸로 카톡으로 많이 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